자, 지금 시간이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 54분입니다. 곧버스. 네, 3,180원. 재밌죠? 월봉의 매도가. 계속 거기서 놀고 있어요. 매수가는 찍지 않고 지금 매도가만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들어갈 틈이 없죠. 예, 툭 하면 지금 월봉의 상단선에 접근을 하고 있어서 매수자가 들어갈 틈이 상당히 없다. 홀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거운데 신규로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매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봉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안 찍고 그렇다고 상단선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양봉 내면 땡큐다. 그 다음에 일봉은 저가만 안 깨면 매수해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내일까지 유효합니다. 내일까지. 내일도 저가만 안 깨면 상방에 유리한 흐름이에요. 일봉은 그렇습니다. 일봉은 저가만 안 깨면 계속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고 올봉은 거래 가치가 없어요. 자, 타이거 또 올봉 상단선 3,330원. 예, 거기 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또 안 된다. 홀딩 여부만 판단하시고 주봉은 상단선, 하단선 아무데도 안 찍었으니까 지켜봐야 되고요. 일봉은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된다. 내일도 똑같습니다. 내일도 전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금의 흐름을 보면 자, 개인이 852억 매수, 외국인, 기관 785, 133억 매도고 외국인이 오늘 2364억 매도해서 외국인은 누적으로 4586억 매도 중입니다. 하방이란 얘기죠. 장막판에 풋도 36억 사서 나름 하방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개인은 곧버스를 403억 매도했습니다. 어제 440억 매수했다가 오늘 403억 매도했으니까 37억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곧버스는 매도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곧버스를 보유한 지 오래됐어요. 저는 지금 곧버스를 매수해가지고 보유한 기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깁니다. 꽤 오랫동안 들고 있는데 아직도 곧버스를 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직 기회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개인이 현물을 매수해 온 금액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하락이 끝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건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분석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주일 그리고 하루, 어떤 분들은 한 달 정도를 보시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일주일 보고 이 방송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이 정도 맞추네. 이런 판단을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달을 지켜보시고 그런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곧버스를 산 건 작년 8월입니다. 8월 6일. 그때 매수한 마지막 가격이 1935원인가 그래요. 여기서 1935원은 코덱스 기준이 아니라 타이거 기준이에요. 지금 타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3,335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매수했던 금액은 1935원이에요.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지금 1,400원이 올랐어요. 사람들은 꽤 빨리 판단해요. 이 사람이 괜찮은가? 아니면 형편없는가를 몇 번의 동영상을 보고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게 이 시장의 생리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판단이 절대로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꼭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루의 흐름, 일주일의 흐름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같이.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길게 봐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세상을 길게 보는 이유는 제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길게 바라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맞추는 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건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맞추는 거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네. 그것도 웬만한 사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도 해볼 수 있는 방식의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래를 해보는 거예요. 1년 넘게. 그리고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죠. 예.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걸 찾고 싶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쫓기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은 급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당히 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꽤 빠르게 판단해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금세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굉장히 감정의 기복도 심해져요. 판단도 쉽게 하고 실패라는 것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실패해도 실패라고 잘 인정 안 합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이란 걸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실패를 해도 쉽게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항상 성공이란 것과 실패란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큰 돈을 투자할 수가 없죠. 큰 돈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냉정함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제 이성으로 제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거래를 해보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게 단순하게 돈을 버는 장기술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술은 아마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 방법은 쉽게 배울 수 없어요.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는 건 생각하신 것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논리를 만드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은 상황들을 실제로 겪어보고 그 겪어본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억을 토대로 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땐 상방보다는 훨씬 더 하방에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은 하락에 유리한 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방에 대해 투자를 자제하십사 그런 의도로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도 오로지 고버스만 분석을 하는 건 제가 주식 투자를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싶을 때가 오겠죠. 그러면 저도 주식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분석은 안 해요. 제가 주식 분석을 하는 건 몇몇 종목들이 있지만 그건 투자하시라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부류의 사람은 사실 프로그램을 파는 거니까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좋다. 그죠? 예, 프로그램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야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한테는 그런 게 도움이 안 돼요.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미리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실 투자자한테 더 도움이 돼요. 예.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돈이 돼요. 이건 실제로 투자자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기는 한데 프로그램도 팔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방송을 찍으면서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래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시장을 읽어가면서 위험과 기회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은 맨날 매매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죠? 그리고 왜 사고 파는 쪽에다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런 식의 방송을 안 하는지도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의도나 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이 동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돈만 벌어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꽤 오랜 시간 시장을 지켜봤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홀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방식의 투자 전략들을 수집하셔야 될 거고,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공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일지 아닐지는 저는 판단을 못하죠. 하지만 그 중에 선택지 중에 하나 정도로는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고버스를 파는 날이 오겠죠. 파는 날이 오면 그때는 자랑을 할게요. 고버스를 다 팔고 나면 제가 왜 샀고 왜 보유했고 왜 팔았는지를 그때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 말고도 저보다 비싼 단가에 들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종착역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제 능력이 된다면 도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